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7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2,1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24건으로 오늘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요. 잠시 뒤에는 중앙질환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37명이 나왔네요. 네, 이틀 연속 3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37명 늘어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숫자는 12,121명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숫자는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실질적인 환자 수일 겁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더해져서 지금 치료 격리 중인 사람은 1,114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25명이 격리 중인 사람이 늘어난 건데요. 지금 사망자는 다행히 어제 없어서 27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37명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해외 유입 환자가 좀 늘었습니다. 13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국내 발생이 24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았는데요. 10명, 그리고 인천에서 8명, 그리고 서울에서 7명, 경남에서 3명, 그리고 충남에서 2명, 그리고 검역에서 7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국내 발생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이렇게 확진되는 것은 나타났고요. 월요일 확진자 통계가 좀 30명대로 줄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끝난 월요일 통계는 보통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숫자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있어서는 이 강화 조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효과는 보통 시차를 두고 한 1, 2주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월요일이니까 화, 수 이렇게 2, 3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통해 고령층의 이제 치명률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고령층 치명률은 80대가 한 25%, 그리고 70대가 10%, 60대가 2.5%. 6월 15일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37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24명이고 13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오늘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2,121명이고 1,730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으며 1,114명의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총 사망자 수는 277명입니다. 오늘 박능우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모여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 협조 요청, 관계부처 활동 사항 및 수도권 자체 방역 강화 노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5월 이후 주요 집단 감염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우려하며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수도권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을 막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가 정상적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이지만 방심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37명 중 해외 입국을 제외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환자는 24명이며 이 중 2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환자 집중 경향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위험도는 5월 29일 이후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자 수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1일 평균 36.5명으로 이전 2주간의 20.4명과 비교할 때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주 단위로 분석해보면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기준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가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30.6명,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40.3명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 보호시설, 요양시설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접촉자 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빠른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및 PC방에 대해 집단 제한 조치를 연장하고 전자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학원의 경우 교육부가 전자 출입명부와 관련하여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생활 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취약시설 집중 관리를 통해 감염 확산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선제적 진단검사, 수도권 역학조사관 확대 배치와 전자 출입명부 적용을 통해 추적 속도를 높이는 것이 현재의 사항을 안정화시키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정부는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간 시행했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5일 현재 143만 명이 응시한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5일간 나누어 실시하는 등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하고 있으며 콜센터, 전자제품 조립업과 같은 노동자 밀집 사업장 4,123개소를 자율 또는 불시 점검하여 방역 지침에 어긋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과 항만, 물류시설 등 1,280여 곳의 방역 실태를 현장 점검하였고 다음 주부터는 말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코로나19 확진자의 공개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와 동선정보 게시물을 1,800여 건 삭제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등 516건을 수사하여 272건을 기소, 6명을 구속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은 지금까지 환자, 학생, 해외 입국자 4만 8천여 명을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수도권 각 지자체도 이러한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인 방역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미 의학원과 대형 학원 1,100여 개소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으며 중소학원 700개소도 점검 중입니다. 시민들의 집단 감염 우려를 미리 헤아려 기숙사 학생, 교직원, 영어 유치원 강사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완료하였고 일반 시민 중에서도 매주 1천여 명을 공개 모집하여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종교시설 신도 약 80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완료하였고 8개 고위험시설과 학원, PC방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관내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등 1,6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명령하고 어린이집 휴응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종교시설과 문화, 체육, 관광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우리가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방역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구주 국민들께서는 스스로가 방역 사령관이라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시고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하여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과 장소는 이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2주간, 1주간 평가를 봤더니 위험도가 강화된 방역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네요. 일단 네. 지금 방역 당국이 긴장을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원래 네. 보통은 2주 동안의 위험도 평가를 그 전 2주하고 그렇죠. 비교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에 발표한 건 또 1주 단위로 쪼개서 평가한 했죠. 내용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먼저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그러니까 6월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일일 평균 수치가 36.5명인데 반해서 네. 그 전 2주는 20.4명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정도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를 1주 단위로 분석해서 봐도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30.6명인데 반해서 네.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40.3명으로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렇게 우려스러운 점은 이 수도권 지역에 있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이 주간 보호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통해서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그 어르신들 또 고령층 대상으로 한 지역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고령층 환자 관련한 그 치명률이 많이 높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치명률은 80대 이상이면 25.6%입니다. 4명 중 1명꼴로는 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네.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사실 30대, 40대가 코로나19에 걸리면 그때 치명률은 0.1%입니다. 네. 사망 위험을 단순 계산하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지만 젊은 층과 비교해서 60대는 25배 정도가 치명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70대는 100배, 그리고 80대는 네. 250배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치명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날 브리핑 기준으로 중증 환자하고 위중 환자 현황을 봐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불과 6월 1일만 해도 중증, 위중 환자는 12명이었는데 6월 14일에 22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중 환자,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위중 환자가 12명인데 이 중에서 연령별로 봤더니 60대 이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더 치명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고령 환자분들은. 그래서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오전에 중대본 회의에서도 5월 이후에 주요 집단 감염이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할 정도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8개 고위험 시설에 대한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PC방이나 특히 학원 같은 경우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더 확산시키겠다 이런 언급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수도권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연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고위험 시설 8개 시설뿐만 아니라 더 선제적으로 더 찾아내서 예를 들어서 현장 공사 식당이나 여러 네. 취약한 시설들을 먼저 찾아내서 검사를 하고 방역 지침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였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한 자릿수가 유지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을 하겠다. 그만큼 수도권 상황이 방역 당국에서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보통은 기간을 정해놓고 2주면 2주 이렇게 네. 정해놓고 했는데 이젠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금은 오늘만 해도 이제 30명대인데 네. 이 숫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 강화된 조치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역 당국이 강조했던 거는 정부 각 부처, 지자체에서 각자가 얼마나 이렇게 좀 노력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좀 오늘 한 것들이 좀 눈에 띄고요. 네. 실제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현재 한 143만 명이 응시하는 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갖다가 한 5일간 나눠서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밖에도 콜센터나 전자제품 조리업과 같이 노동자가 이렇게 밀집해서 일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한 4천여 개소가 되는데 이분 불시 점검이나 자율 점검 등을 갖다가 계속 네.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짧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 고리가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빨리 그것을 끊는 게 중요할 텐데 이제 방역 당국도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역의 생활화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한 또 주변 집단 감염 전파가 최소 8곳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늘어나고 집단 감염의 개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이 방역 대응 능력
확진자를 먼저 찾아내고 접촉자를 갖다가 관리해서 네. 그래서 격리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전파를 막아야 되는데 이 속도보다 더 빨리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확진자 한 명을 찾았을 때는 이미 3차, 4차 전파가 일어난 경우들이 많고 하기 네. 때문에 방역 속도가 감염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민 개인이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중대본 회의에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능우 장관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장합니다. 5월 이후 주요 집단 감염 27건 중 26건이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에서 시작된 감염이 수도권 내 중국 동포교회 쉼터와 콜센터 등 최소 8곳으로 전파되는 등 수도권의 감염 상황이 심각합니다. 수도권의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 발 감염이 춘천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신규 환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확진자 비율이 약 40%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위험군인 고령자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 보호시설, 요양시설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중고령층 중증 환자 증가로 치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크게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및 PC방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를 연장하고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학원의 경우 교육부가 전자출입 명부와 관련하여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고시원, 쪽방촌, 한바식당 등의 취약시설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자 발생 시 차질 없이 치료될 수 있도록 수도권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방역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 국민들께서는 스스로가 방역사령관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여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방역 조치 사항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물자, 치료병상, 의료인력 등 치료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각 시도 단체장님들께서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17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학교 2만 902개 중 0.1% 미만인 수준인 만큼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수도권 내 감염이 잇따르는 만큼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등교 수업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방역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 수칙을 다시 한번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중부 등기소 직원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해당 등기소가 일시 폐쇄가 됐는데요. 이 직원은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동 법원 예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중앙지법은 이 직원이 어젯밤 10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동선과 감염 경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등기소는 오늘 하루 방역을 위해 폐쇄됩니다. 대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중구와 종로구 관할 등기 접수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중부 등기소를 방문했거나 이곳 직원들과 접촉한 법원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등기소 직원은 지난 토요일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법원 구내식당에 마련된 피로 현장에서 식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같은 시간대 예식장에 있었던 법원 직원들도 일단 모두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기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 성남시의 대명운수에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직원 274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이 회사 버스기사 2명이 지난 11일과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어제 저녁부터 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을 중단하고 직원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첫 차부터 이들 노선 운행이 모두 재개됐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가 이전 2주에 비해 크게 늘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중도 1.8%포인트 높아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환자 급증에 대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당정청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지 않고 승격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하여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청은 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인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 확대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연구개발 수행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된 내용을 반영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해외 상황입니다. 최근 경제활동을 재개한 나라와 지역이 많아졌는데요. 느슨해진 방역을 틈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여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원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8만 명이 넘은 가운데 최근 들어 각 주마다 경제활동을 재개한 미국. 22개 주가 신규 환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이른바 선벨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해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망자 수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뉴욕에선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봉쇄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주지사가 재차 경고했습니다. If you have large gatherings of people
who are not socially distanced, who are not wearing masks, you will have an increased spread in the virus. 전국 27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브라질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확진자는 하루 새 17,000여 명이 늘었고 사망자도 600여 명이 늘면서 누적 사망자가 4만 3천여 명,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규모 축제는 취소됐고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해온 시장은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Depois de 4 resultados negativos, hoje infelizmente testei positivo para a Covid-19 e para o coronavírus. A orientação do meu médico, já que eu não tenho nenhum sintoma, é ficar dentro de casa. 일본도 하루 새 확진자 75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14일 하루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도쿄도 하루 확진자 역시 한 달 열흘 만에 가장 많은 4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00명대였던 인도 역시 하루 새 12,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봉쇄 조치 완화 후에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 달 새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란에서도 약 2달 만에 100명이 넘는 신규 사망자가 나와 누적 사망자 8,800명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지난 11일 57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중국 베이징에서 나흘 만에 환자가 79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근 허베이성에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와 베이징 신파디 도매시장발 확산이 제2의 우한 화난시장 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중국 당국이 추비상입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중국 전역에서 4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명은 외래 유입 환자이고 나머지 39명은 중국 본토 발생 환자입니다. 지난 11일 57일 만에 확진자가 나온 베이징에서는 또 36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발생 나흘 만에 전체 환자가 79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공식 환자로 잡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도 6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근 허베이성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와 베이징발 환자가 다른 성시로 확산하는 게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허베이성 확진자는 신파디 시장발 1호 환자인 지난 11일 발생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스촨성에서도 베이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남성의 부인이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신파디발 확산이 제2의 우한 화난시장 사태로 발전하는 게 아닌지 초비상입니다. 베이징 신파디 도매시장은 하루 3만여 대의 차량이 드나들고 고객 5만 명이 찾는 중국 최대 시장입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13일부터 신파디 시장과 인근 지역을 봉쇄하고 시장 소재지인 펑타이구를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환자가 발생한 따신과 팡산 등지 10곳은 중위험 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순춘난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전염병 비상대책회의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에서 환자가 발생해 확산 위험이 더 높다면서 방역 통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